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4세 부부가구입니다. 재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부이고, 이제 남편이 퇴직하게 되면 국민연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려면 아직도 몇 년은 남았는데,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남편이 퇴직을 하면 이제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텐데, 혹시 은행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이웃들 얘기로는 서울에 집 있고 국민연금 받으면 피부양자 안 된다고 하던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통과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요즘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는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이실 텐데요. 오늘은 건볼의 폭탄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인 피부양자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면,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서 부양받는 사람으로 재산, 소득,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전혀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이 은퇴한 부모에겐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새롭게 변경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4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프리랜서 분들은 연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프리랜서라고 함은 일용소득자처럼 3.3% 소득세 원천 징수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째는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고 함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7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단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통과할 수 있고,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는 합산소득 1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세 번째는 합산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소득을 합한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말하는데요. 금융소득 연 1천만 원까지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만일 1천만 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만큼만 소득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전체가 소득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즉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999만 원이면 1천만 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 합산소득에 전혀 반영되지 않지만, 만일 금융소득이 연 1,001만 원이라면 1,001만 원 모두가 피부양자 합산소득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빼주고 남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총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기본공제 400만 원을 빼고 남는 금액만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조건 첫 번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하므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여야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다시 기본공제 400만 원을 빼주면 0원이 되므로 임대사업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대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사업 미등록자의 경우는 필요경비 50%의 기본공제가 200만 원이므로 임대소득 연 4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만 소득에 반영되고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의하셔야 할 내용은 피부양자 자격을 계산할 때는 공적연금 소득 100%가 합산소득에 반영되지만 지역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공적연금의 5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이 국민연금을 월 170만 원 받는다면 연간 연금소득이 204만 원, 즉 연간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인데요. 근로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의 총급여액, 즉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도 세전 170만 원 이상을 받으신다면 연간 총금액이 2,040만 원, 즉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업종별 필요경비 60에서 80%를 공제한 후 합산소득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인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라고 함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금융,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네 번째는 부양 요건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등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동거하지 않더라도 미혼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인, 장모의 경우도 동거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면서 1년에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은퇴 전 피부양자 자격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